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기회를 잡는 사람, 놓치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시버리 지음, 김은주 옮김, 백만문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기회의 참된 의미와 기회를 잡아 성공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길러야 할 덕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실제 기회를 포착하여 성공한 사람들의 실제 일화를 예로 들면서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여 기회를 어떻게 하면 붙잡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성공은 기회의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기회가 왔을 때 기회인 줄 알고 붙잡아 정상에 오르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기회를 잡지 못하여 나중에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이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핵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할 기회, 돈 벌 기회, 운이 트일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 등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오늘, 지금에 존재하고 있다. 기회는 절박함에서 생긴다. 기회는 실패와 함께 온다. 기회는 고난으로 가장에서 온다. 문제를 통해 기회가 온다. 기회는 화살처럼 재빨리 사라진다. 기회는 곧 당신 자신이다. 기회의 문은 어디에도 열려 있다. 기회는 자기 실현의 계기다. 왜라는 질문이 기회를 불러온다. 적극적인 말이 기회를 불러온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기회를 부른다. 기회를 붙잡는 12가지 비결. 1.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2. 목표를 전염시킨다. 3.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 4. 과감하게 모험을 한다. 5. 한 번 더 도전한다. 6. 포기하지 않을 때 기회가 온다. 7. 가진 것을 활용할 때 기회가 온다. 8. 열정을 발휘할 때 기회가 온다. 9.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 기회가 온다. 10. 성공을 기대하면 기회가 찾아온다. 11. 정보 속에 기회가 들어있다. 12. 강렬하게 소망하라.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온다. 기회는 만남에서 시작되고 만남에서 끝난다. 상대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라.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어라. 이름을 불러라.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라. 비난하지 말아라. 적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받고 싶은 대로 주어라. 경청하라. 듣기 싫은 말도 들을 때 기회가 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기회를 볼 줄 모른다. 비현실적이다. 말의 위력을 믿지 않는다. 작은 행운에 도취되어 있다. 성급하게 단념한다.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꾸물거리고 망설인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는 자신만의 전략이 있다.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곳에 기회가 있다.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는다. 미래를 설계한다. 통찰력을 키운다. 결단력이 있다.
목표를 시각화한다. 인생에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7가지. 1. 내 안에 있는 미지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기회가 온다. 2. 남다른 감성과 열정이 기회를 만든다. 3. 자신감이 넘칠 때 기회가 만들어진다. 4.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감으로부터 기회가 온다. 5. 마음의 문을 여는 기술로부터 기회가 온다. 6.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기회를 만들어 준다. 7. 성의를 다해서 대하면 기회가 온다. 기회를 만들어주는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지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기회가 옵니다. 기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할 첫 번째는 모험 정신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가 기꺼이 모험을 하거나 어떤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는 물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꿈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려는 모험 정신이 있었기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을 치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며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금전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것에 성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의욕도 넘치고 성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좋아하지 않는 일에는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성공의 기회도 줄어듭니다. 아직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밖에 없습니다. 아직 젊기에 확실하게 무엇인지 모르면 많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스승이나 선배를 찾아가서 상의도 해보고 친구와 대화도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비록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하면 할수록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잠재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다만 얼마나 개발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어리석어. 나는 실패할 거야. 내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은 우리 잠재력을 없애는 말입니다. 대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잠재력은 발휘될 것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려면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합니다. 진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둘러대는 말로 모든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을 하나씩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할 때 잠재력은 극대화됩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의 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기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면 몸이 말을 듣고 잠재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잠재력은 힘을 잃고 맙니다. 자신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남다른 감성과 열정이 기회를 만듭니다. 열정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게 합니다. 기회는 남다른 색깔과 감성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부터 나옵니다.
열정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목표를 이루고 말겠다는 굳센 의지입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천적인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 일에서 자신을 추월했다고 생각하면 그 일에서 손을 뗍니다. 하지만 지루하고 따분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때 기회가 옵니다. 자신감이 넘칠 때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자신감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계획이라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런 패기와 믿음이 있으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전력을 기울여 사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목표에서 출발합니다. 자신감은 성공의 체험을 몇 번씩 되풀이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경험의 산물입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성공이 되풀이되면 자신감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됩니다. 일단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성공을 거두게 되면 자신감은 붙습니다. 또한 자신감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하면 됩니다. 동료, 상사, 부하, 고객,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면 자신감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감으로부터 기회가 옵니다. 공감이란 말의 의미는 서로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며 느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감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신념,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감은 대화할 때 경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하면서 듣는 과정에 공감이 생깁니다. 경청을 하지 않고 건성으로 들으면 상대에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진지하게 경청할 때 공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상대가 놓인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해가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고려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협조나 도움을 얻으려면 공감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기술로부터 기회가 옵니다. 따라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상대가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전달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의사 전달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기회는 사람이 가져다 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회는 믿을 수 있는 오른팔 같은 사람이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성공을 가져다 주는 중대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시대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부하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성의를 다해서 대하면 기회가 옵니다. 사람을 사귀다 보면 성의가 없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거나 성에 차지 않을 때 털어놓는 일종의 불만입니다. 성의 없다는 말을 듣게 되면 상대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의 없는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의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은 결국 마음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화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희생 정신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성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의는 상대방이 공경에 처했을 때 가급적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과중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도피하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회는 자기 실현의 계기로, 기회는 생각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이끌며 행동은 습관을 바꾸어 운명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성공에 이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의심하고 걱정하거나 익숙함에 젖어 있는 사람은 눈앞에 놓여 있는 기회를 무시하거나 놓치고 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다고 하는데요. 기회를 붙잡는 8가지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꼭 이루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둘째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희망은 삶에 자극을 주어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희망을 가질 때 그것에 대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셋째는 기회는 행동할 때 그 힘이 발휘됩니다. 희망을 품었다 하더라도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고 결국 실패를 가져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기회는 그 힘을 발휘하여 목적한 것을 이루게 됩니다. 넷째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직접 병원에 달려가거나 약사에게 약을 처방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직접 기회를 찾아 나섭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기회를 붙잡을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내부에 잠자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뜻밖의 좋은 기회가 나타납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속에
성공의 좋은 기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자세에 기회가 존재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큰 차이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호감을 느껴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질 때 그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덟 번째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사람이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환경이 사람의 산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스스로 주변 환경의 지배자가 될 때 기회가 찾아옵니다. 문제에 기회가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는 항상 문제라는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사람을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앞에 놓여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자세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대하는 사람은 마치 유능한 항해사처럼 문제라는 바람을 이용하여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었을 뿐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더 현명하고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반면에 비관적이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다루는 자신의 자세로 인해 문제는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완전히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는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성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대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만족시킬 때 사람은 움직입니다. 사람은 다른 것은 참아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비록 싸움을 하더라도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깨지면 모든 것이 끝장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이 자존심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존귀함을 느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을 높여줄 사람들을 애타게 찾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높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자존심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존심의 만족이라는 기본적인 욕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만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더 이상 자존심을 세워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기꺼이 돈도 포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성공의 기회를 얻기 원한다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욕망에 만족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꺼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음속을 기대하는 것으로 채우는 방법. 성공한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을 배워서 성공을 손에 넣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막연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야 라는 식의 추상적인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전력 질주하면서 마음속에 강력히 소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할 때 실패보다는 성공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 자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기대감으로 채우는 방법에는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열등감을 버린다. 열등감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둘째, 조그마한 적극성이라도 키운다. 조그마한 적극성이라도 의식적으로 키우면 점점 자라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작은 불빛도 아주 멀리까지 비추게 됩니다. 아주 작은 적극적인 사고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면 점차 자신의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셋째, 부정적인 사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이 잘 될지, 혹시 실패나 하지 않을지 하는 생각을 버립니다. 넷째, 인격을 점검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시간을 관리합니다. 도덕성을 살피며 양심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모습을 날마다 그려봅니다. 마음속으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되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날마다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것이 힘이 됩니다. 기회는 만남에서 시작되고 만남에서 끝납니다. 기회는 비나 눈이 내리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의 기회가 옵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좋은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만남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은 누구나 다 아는 비결로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바로 긍정적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다가서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에 참석할 때 이 모임이 내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참석합니다. 무언가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의혹을 제기하다가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다가서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가서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나에게 무슨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도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인상을 주는 데에는 두 번의 기회가 없다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는 나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사게 하고 첫 5분 동안 상대가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웃는 얼굴입니다. 웃음은 좋은 인상을 남기고 어디서든 우리를 환영받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성공에 도취되면 큰 성공의 기회를 잃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도취되면 이성과 통제력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회를 변화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전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패턴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에 젖어 성공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성공이란 자만에 빠져 득의양양한 자세를 취하다가 그만 전에 이룩한 작은 성공마저 잃고 맙니다. 따라서 성공의 순간이 더 큰 성공을 향한 기회가 아니라 실패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순간이 위험의 순간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에 잠시 멈추어서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선택한 전략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도 위반과 같습니다. 실제로 성공은 주위의 도움이나 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 환불되지 않는 것처럼 기회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길러야 함은 물론이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파는데 적어도 10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기회는 일시적인 노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노력과 수고를 한 다음에 온다는 것입니다. 중단은 언제나 너무 빠릅니다. 무슨 일을 시도하거나 할 때 중단할 때는 그때가 가장 중단하기에 적합한 때라고 생각하고 중단합니다. 더 이상 끌어봤자 손해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단은 언제나 너무 빠릅니다. 좀 더 버티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나 고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성패가 갈립니다. 또 중단할 때 주위에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노를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희망, 자신감, 성공과 같은 말을 합니다. 주위에서 노를 말할 때 노를 뒤집어서 온, 즉 전진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전진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단은 더 이상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중단에는 기회의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할 때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회를 잡는 구체적 전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에 대한 절박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변화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보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게임을 하듯이 즐겁게 하고 그 일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편안함보다는 고난을, 물질보다는 정신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상대적 가치보다는 절대적 가치를 택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했을 때 뜻한 바를 이루었으면 스스로에게 상을 부여하여 일을 빨리 완수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계획이 실패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기를 망설이지 않아야 합니다. 실패를 했음에도 최선을 다하면 성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기회를 부릅니다. 걸프 전쟁의 영웅이자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을 역임한 콜린 파웰은 뉴욕의 어느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7살 때 처음으로 음료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흑인이라고 주인은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백인에게는 음료수나 물건을 파는 일을 시켰으나 흑인인 파웰에게는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을 했다. 누군가가 콜라 상자를 바닥에 쏟아 바닥 전체가 콜라 거품으로 뒤덮여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열심히 걸레질을 해서 깨끗이 치웠다. 자네 일을 잘하는군. 그러자 파웰은 감독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다음 해에 다시 그곳에 아르바이트로 간 파웰은 가게 앞에서 음료수 상자나 물건을 나르는 일을 했고 그 다음 해에 아르바이트를 갔을 때는 부감독원이 되어 일을 했습니다.
어느 해 파웰은 인부들과 함께 도랑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한 인부가 삽을 땅에 꽂고 서서는 회사가 자신에게 충분한 임금을 안 준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은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다시 도랑 파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삽을 땅에 꽂고 서서 불평을 하고 있었고, 묵묵히 일하던 사람은 지게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다시 그곳에 일하러 갔을 때 불평만 하던 사람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회사에서 쫓겨났고, 말없이 일하던 사람은 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웰은 이 일을 통해서 커다란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불평을 하지 않고 정도를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쓰레기에는 파리떼들이 모여들듯이 불평이나 불만에는 실패라는 파리들이 날아옵니다. 감사는 꽃과 같습니다. 꽃이 있는 곳에 나비도 날아들고 벌들도 찾아옵니다. 감사할 때 성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입버릇처럼 자주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며 그것들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남아있는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매사에 공연히 짜증을 내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가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삶 속에서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가 주장하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고가 긍정적이며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소중히 여긴다. 둘째, 작은 호의도 당연시하지 않고 반드시 되갚으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셋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품이 좋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감사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의 대상을 모르거나 알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인정하고 동화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양방향의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한 방향은 인정이며 가끔은 겉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면적으로 대상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알아가는 것이며 서로 간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방향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감사가 자발적이고 진실할 때 그 감사는 내면에서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이 순간에 감사의 대상은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강렬하게 소망하고 한 가지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생각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실패자들의 생각은 집중력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구름처럼 생각이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마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집중하지 않은 생각은 화력이 없는 불꽃처럼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가서 흐지부지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불태울 만한 강렬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설령 왔을지라도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강렬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은 집중력이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생각의 초점도 분명합니다.
집중적인 생각은 강렬한 소망을 생산합니다. 강렬한 소망은 불과 같아서 끈질기게 매달리도록 만들고 무엇이든지 이루어 놓습니다.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회는 중요한 것에는 들어있지만 긴급한 것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일에 매달리다가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성공의 공통 분모를 집필한 그레이 박사는 그 글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인간관계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기꺼이 한다. 하지만 꼭 그 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하기 싫은 일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일은 한다. 그리하여 그 중요한 일 속에서 기회를 만난다. 반면에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낭비하고 기회조차 발견하지 못한다. 목표를 정하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을 통제해야 합니다. 시간이란 끝도 없이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매일매일 끝이 없이 계속되는 긴급한 일로 중요한 시간을 다 놓쳐버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정된 시간에 무엇을 해야 목표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가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했다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자신의 목표에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하기는 하지만 목표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계획되지 않은 전화통화, 우연히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는 일, 매일 읽는 아침 신문, TV 시청, 인터넷 쇼핑 등 이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긴급한 것들로 허겁지겁 채우고 맙니다. 기회를 잃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말합니다. 바쁘다는 것이 곧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향하는 데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로 바쁘게 다니다 보면 오히려 에너지를 소비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의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처해서도 기회가 주위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 그것을 위해 전력 투구하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 책, 기회를 잡는 사람, 놓치는 사람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